평생을 펄펄 끓는 국밥솥 앞에서 살아온 한 어머니의 평온한 삶.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던 손끝에서 느껴지는 삶의 온기가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는데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밀어버렸어.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 그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오직 사랑하는 딸 하나뿐이었던 그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진 손주,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덮으려는 사돈의 오만함이 그녀의 가슴에 거대한 분노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당신 딸이 그냥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을 뭘 그렇게 과장해요? 우리 아들한테 망신스러운 일 좀 그만 만들라고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차가운 세상과 사랑하는 딸을 위해 지옥의 문이라도 열겠다는 뜨거운 모성애의 충돌. 힘없는 개인이 거대한 벽을 넘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녀의 처절한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 그 끝에서 그녀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박미선의 손에서 뜨거운 뚝배기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속과 국자, 그리고 손님들의 온기로 가득한 국밥집을 지켜온 박미선에게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온몸에 열기가 배어 있어도 이 일이 천직이라 여겼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 냄새는 그녀의 삶이었고 뚝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은 그녀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그때 귓가에 들려온 건 딸 이수진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뭐? 임신한 너를 안 사돈이 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믿을 수 없는 한마디가 귓가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마치 영하 50도의 얼음물이 심장을 덮친 것처럼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펄펄 끓는 국물을 나르던 손의 감각도 푹푹 찌는 열기 속에서 살아온 삶의 감각도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뚝배기는 굉음을 내며 깨졌고 뽀얗던 국물은 산산조각난 그릇 조각들과 섞여 끈적한 얼룩이 되었습니다. 그 얼룩은 박미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처럼 혼란스럽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벽에 기댄 박미선의 귀에는 오직 이수진의 흐느낌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돼. 괜찮다는 말이 더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뱃속에 고이 품었던 손주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졌다는 절망이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박미선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평온과 행복은 깨진 뚝배기 조각들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삶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 한 그릇의 온기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던 그녀의 삶이 단 한순간에 차가운 증오로 얼어붙었습니다. 국밥집 문 밖으로는 왁자지껄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박미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그녀의 세상은 방금 전 딸의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선은 비틀거리며 뚝배기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마치 방금 전 무너진 자신의 삶처럼요. 평온했던 일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미선의 가슴 속에 거대한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오로지 그 단어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의 눈물과 사라진 손주를 위해 박미선은
지옥의 문을 열 준비를 합니다.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상상 이상으로 치밀한 복수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지요. 박미선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히 딸 이수진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복수를 넘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한 가족의 행복까지 짓밟아버린 최영자에 대한 것이었죠. 박미선은 국밥집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곧바로 최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국밥이 담긴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영자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박미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높고 거대한 담벼락, 마치 요새처럼 견고해 보이는 호화로운 대문은 그녀의 오만함과 재력을 상징하는 듯 했고, 박미선은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박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마주한 최영자는 거실로 들어서라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가운 현관에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런 누추한 분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할 말은 전화로 하죠. 최영자의 거만한 태도는 박미선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녀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행동에 박미선은 할 말을 잃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수진이한테 왜 그랬냐고요? 박미선은 울부짖었습니다. 최영자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냥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을 뭘 그렇게 과장해요? 우리 아들한테 망신스러운 일 좀 그만 만들라고요. 최영자의 말은 칼날이 되어 박미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과 손주가 당한 고통이 체면 문제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선은 자신이 국밥집을 운영하며 묵묵히 살아온 삶의 자부심이 한낱 먼지처럼 취급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오랜 인내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박미선은 오직 자신의 딸을 위해 참아온 고통의 세월이 최영자의 오만함과 재력 앞에 힘을 잃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힘없는 개인이 거대한 사회적 벽을 넘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무력감이 박미선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지옥과 같은 박미선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과거 박미선에게 도움을 받아 은혜를 갚으려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좋은 사람 흥신소의 소장 김태수였습니다. 그는 한겨울 배고픔에 쓰러졌던 자신에게 박미선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던 그날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죠. 김태수의 등장은 박미선의 복수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최영자의 집 앞을 찾아간 박미선의 손에는 뜨끈한 국밥이 담긴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딸 이수진에게 먹이지 못한 따뜻한 국밥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있는 최영자에게라도 건네고 싶었지요. 그러나 최영자는 박미선을 보자마자 역겹다는 듯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니, 이런 냄새나는 것을 어디 감히 우리 집 앞에서. 이웃들이 보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최영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박미선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최영자는 박미선의 손에 들린 보온 도시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체면도 있으니 이런 험한 일은 그만두시죠. 그녀는 박미선의 삶을 그녀의 땀과 자부심을 단지 체면이라는 단어로 깎아내렸습니다. 박미선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모욕당하는 순간 박미선은 딸을 위해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딸이 그냥 발을 헛디뎌 넘어진 거야.
최영자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뺨까지 때리며 이 모든 것이 이수진의 실수였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박미선은 최영자의 뻔뻔한 표정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상류층의 무력 앞에 진실은 힘을 잃는가라는 절망적인 질문이 박미선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영자는 우리 아들을 잡아먹을 살을 끼고 태어난 재앙 덩어리라며 뱃속의 손주까지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잔혹한 행위는 미신이라는 비논리적인 이유로 합리화되었습니다. 박미선은 최영자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박미선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에 대한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무너진 자존심과 사랑하는 딸의 고통이 그녀를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박미선은 최영자의 잔혹한 행위가 과연 그녀의 욕심 때문일까, 아니면 박미선의 삶에 대한 경멸에서 비롯된 것일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최영자의 오만한 웃음 앞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최영자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그녀에게는 단지 귀찮은 사고일 뿐이라는 사실이 박미선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죠. 박미선은 그녀를 향한 분노를 억누르며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오직 딸과 사라진 손주를 위한 복수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영자를 향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영자의 집 앞에서 김태수는 낡은 차에 앉아 박미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박미선의 복수를 돕겠다고 자처했지요. 그는 박미선에게 과거 박미선이 국밥 한 그릇으로 자신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남의 뒤를 캐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김태수는 장담했지만 최영자의 뒤를 캘수록 김태수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최영자는 유령 같았습니다. 그녀의 자금 흐름과 사생활은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모든 흔적은 철저하게 지워져 있었죠. 김태수는 박미선에게 절망적인 보고를 전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사람은 작정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녀는 절대 꼬리를 잡히지 않을 거예요. 박미선은 김태수의 보고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모은 돈은 바닥을 드러내는데 최영자의 성벽은 너무나도 견고해 보였습니다. 박미선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딸 이수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박미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최영자의 거만하고 오만한 표정이 박미선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최영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박미선은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미선은 홀로 앉아 이수진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수진이 결혼 후 겪었던 시어머니 최영자의 모욕적인 언행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박미선은 딸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박미선의 심장은 이수진의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수진의 고통을 보며 박미선은 최영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미선은 고통을 인내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를 향한 돈은 줄어들고 그녀의 성벽은 너무나도 견고해 보였지만 박미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박미선의 눈빛은 복수를 향한 집념으로 타올랐습니다. 김태수가 건넨 서류 뭉치를 든 채
박미선은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서류 속 최영자의 얼굴은 언제나 여유롭고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적은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고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듯 빈틈이라고는 없었죠. 박미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한 달간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소중한 돈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는 저 멀리 신기루처럼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요양 중인 딸 이수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오늘 아빠랑 병원에서 만났는데 아빠가 그랬어. 중요한 심부름은 꼭 운기사 아저씨만 시켰다고. 딸의 우연한 한마디가 박미선의 뇌리에 섬광처럼 박혔습니다. 박미선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수진아, 방금 뭐라고 했니? 운기사라고 했니? 운기사가 누구야? 이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차 태워다 주는 분이잖아. 왜 그래? 박미선은 이수진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 그냥 궁금해서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박미선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누구도 믿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며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최영자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미선은 단 하나의 단서로 무너지기 직전의 복수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은 곧바로 김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김태수는 그녀의 전화를 받고 밤늦게 달려왔습니다. 김태수 소장님, 이 사람을 찾아봐 주세요. 이 사람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믿지 않는 최영자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쫓아야 해요. 김태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요. 김태수는 박미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박미선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는 곧바로 운기사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의 복수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힘과 재력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박미선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실마리가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아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태수는 박미선의 직감에 따라 최영자의 운전기사 운기사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의 추적은 끈질겼습니다. 운기사의 출퇴근 동선, 주말 행적, 심지어 작은 편의점에서 무엇을 구매하는지까지 꼼꼼히 기록했죠. 며칠간의 잠복 끝에 김태수는 운기사가 허름한 건물에 위치한 유령회사 사무실에 드나들고 비밀 금고를 열어 정체불명의 서류를 꺼내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단순한 운전기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수상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김태수는 밤샘 작업 끝에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마침내 박미선을 찾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운기사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유령회사와 수십억 원의 차명 계좌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단순한 개인 간의 복수극이 아닌 탈세와 비자금 조성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영자의 오만함과 위선은 그녀가 돈을 위해 얼마나 추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박미선은 김태수가 건넨 서류 뭉치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던 박미선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자금 통장 명의자가 그녀가 평생 경멸했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었죠. 최영자는 늘 사람들 앞에서 집안의 불명예라며 수군거렸던 친동생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웠습니다. 이 사실은 최영자의 위선과 탐욕을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미선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김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검찰과 국세청에도 제보해 주세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김태수는 박미선의 단호한 모습에 망설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일을 처리하면 최영자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국밥집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최영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태수는 박미선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박미선은 최영자의 비자금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강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제 딸을 위한 복수이자 저의 삶을 지키는 일이에요. 김태수는 박미선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선은 김태수에게 최영자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사회의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고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영자가 가장 빛나는 순간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최영자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최영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눔의 가치에 대해 연설을 시작했죠.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빛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파티장 곳곳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긴급 속보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재벌가 최영자 씨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최영자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모든 것을 폭로하는 자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미선의 복수는 최영자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최영자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친동생의 육성 증언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의 언니 최영자는 제 명의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불명예라고 생각했던 저는 언니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영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빗발치는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에 최영자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빗발치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들이닥친 검찰과 국세청 직원들이 그녀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녀의 권력과 오만함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여왕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최영자가 붙잡혀가는 순간에도 그녀는 박미선을 노려보며 당신 딸이 그냥 발을 헛디뎌 넘어진 거야. 우리 집안의 흠집이라도 냈다간 당신. 그 국밥집 잿더미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까라며 뻔뻔한 거짓말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최영자를 찾아간 박미선은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박미선을 보자마자 경멸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런 곳까지 찾아올 줄이야. 이제 속이 시원해요? 최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미선은 아무 말 없이 보온 도시락을 열어 뜨끈한 국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온기라는 것을. 박미선의 마지막 한마디는 최영자의 인생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듯 했습니다. 물질적 복수 너머의 인생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상징하는 듯 했지요. 박미선은 최영자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최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박미선은 복수의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고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최영자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지만 박미선은 딸의 미소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일상을 얻었습니다. 이수진은 1년 만에 처음으로 깍두기를 담그며 삶의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는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은 낡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마주했습니다. 복수의 과정에서 그녀 또한 세월의 풍파를 겪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분노 대신 평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삶은 더 이상 억척스럽지 않았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박미선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복수심이 어디까지 인간을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독한 고통의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재력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